이제는 정부도 정치권도 대형학원과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도 모두 나서서 세종호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을 포함해서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광장의 시민들이 함께 세종호텔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이번 주 금요일 노사교섭을 앞두고 목요일 신문 전면 광고 모금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노동조합 시민연대 기자회견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의를 맡은 저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정당 진보단체들이 함께하는 넘어서울 공동집행위원장 신양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가지 요청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종호텔 관련해서 연대 발언 요청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3분이 넘지 않게 간결하고 결의 있는 그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를 이렇게 사진컷이 잘 나오면 오려면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란색을 앞으로 좀 해주세요. 네, 끝구호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수를 땅으로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예, 먼저 전국적으로 모금운동과 기자회견을 제안해주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혁 본부장님의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 202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해고된 지 3년 9개월째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세종호텔 해고자 문제는 중립적 시각에서 볼 때도 매우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에너지 소모가 막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 정치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 대양학원에 있습니다. 대양학원이 해결책을 내놓으려면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 역할이 뭡니까? 재난과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극심한 가뭄에 처한 강릉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의 강복한 한국인 단속 구금에 정부가 정방기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주권자 시민이 코로나 재난 해고로 3년 9개월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고군농성 208일째입니다. 국가적 재난 코로나 해고로부터 생명을 건 고군농성으로부터 주권자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데 이재명 정부가 나서십시오. 이것이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사회시민, 노동단체, 개인이 나서서 요구합니다. 고진수를 땅으로 해고자는 일터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정부가 나서라. 이번 주 9월 12일 처음으로 노사가 얼굴을 마주합니다. 세종호텔 오세훈 대표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해고자를 복지시키십시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대양학원이 혹여 해고자 복지 의지 없이 세종호텔에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면
그땐 더 큰 사회정치적 응징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제 전국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대된 세종호텔 해고자 문제, 더 많은 연대, 더 큰 연대로 확장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권자 시민을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목숨을 건 고군농성으로부터 구출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투쟁! 네, 다음은 현장 발언입니다. 고진수 동지가 하늘에 있다면 땅에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 동지입니다.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 허지희 사무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세종호텔 해고자 허지희입니다. 현장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멈추었던 호텔 뷔페들이 다시 오픈하기 시작하는 21년 12월에 세종호텔은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세종호텔은 세종대 대항학원의 수익 자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해고자가 된 세종호텔 지부 조합원은 대항학원 이사회에 갔었습니다. 이사회는 재판 중이니 법원의 판결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사회적 비용을 아껴 조합원을 우선 재고용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가 해고자들에게 한 것은 예배방해죄, 폭행죄, 연행, 집회금지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었고 세종호텔은 1회당 100만원의 출입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6월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경보가 심각해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팬데믹 대응이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거 국가 간의 해외여행이 풀리자 여행보복 심리로 명동은 다시 관광객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세종호텔에 공개된 회계 자료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세종대도 세종호텔도 우리는 복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까지 해고자들의 농성 천막을 연달아 2번 철거했습니다. 23년 6월에는 세종호텔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세종대 구성원들 1100여 명의 연서명을 이사회에 전달하려다 고진수 지부장을 포함한 공대의 동지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항학원이 말하던 법원의 결과는 미래에 올 수 있는 경영 위기까지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판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세종대뿐만 아니라 귀 닫고 문 감은 세상을 향해 코로나 시기 단행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25년 2월 13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연대로 고공농성은 숨막히는 여름을 버텨내었습니다. 고공세계 사업장의 공동투쟁은 하나의 김영수 동지에 이어 600일 고공농성의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혜 동지도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고진수 동지 홀로 고공에 남았습니다. 이재명 새 정부에 들어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노사관계가 법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며 판결보다 노사합의가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의 소통으로 우리는 해고 이후 처음으로 사측과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경영은 경영자가 했음에도 경영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당해 지난 4년 가까이 길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종호텔은 그간 3성급으로 떨어지고 용역회사와 임대업소로 호텔을 채웠습니다. 20년 30년 이래 한때 5성급까지 키워낸 내 일자리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해고자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생명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고공농성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도 끝나고 식음료를 폐지하고 객실만 영업하겠다는 사측의 억지 주장도 끝내야 합니다. 세종호텔은 연회장 같은 식음료 영업을 하지 않고는 4성급 호텔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종도 실세 주명관도 예전처럼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 조차 모임하려면 세종호텔이 정상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고진수 동지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되길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길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리해고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기를 미리 사학재단에서 노조 파괴가 중단되기를 요구합니다. 투쟁!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네, 피켓을 바꿔주시고요. 구호를 두 개로 단일하게 외치니까요. 그 구호에 맞게 피켓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수를 땅으로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네, 이제 연대 발언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씩 소개하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 교섭투쟁도 함께 하시는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최대근 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국민주행동은 지난주 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에 있는 민주행동 동지들의 요청에 의하여 세종호텔 동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파발말을 돌렸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수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양하고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땅의 양심들이 모두 다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이 문제를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또 있지만 당장에는 고공에 농성한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모든 동지들 정권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었을 겁니다. 정권 전부터 투쟁한 단위는 이제 두 사람이 내려오고 세종호텔 고동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이 앞에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해결을 원하고 있는 굵직한 투쟁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에서 판결 났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학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 정말로 반가운 교섭이 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교섭 오래 끌릴 일 아닙니다. 요구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해고자를 복직하라.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그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사적으로 봐도 큰 부담도 되지 않는 매우 간단한 요구사항이므로 금요일날 끝내야 합니다. 이것을 교섭을 빙자로 하여 질질 끈다라고 하는 것은 고진주 동씨가 그 높은 데서 하루라도 더 버텨야 한다는 고문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교섭 때 대승적 차원에서 학원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대학학원의 진로와 도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모든 이들이 세종호텔 앞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금요일 전까지 안을 만들고 사측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사법은 법원에 맡기는 것입니까? 정치란 무엇입니까? 노동시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고요. 교육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고 생계시장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새 정부는 노동 존중을 얘기합니다. 산재 예방과 기업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정리 해결하는 악법을 방패 삼아서 노동자를 철탑 위로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무슨 노동 존중입니까? 서비스연맹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투자본, 악투자본, 먹튀자본 심각한 우려의 수준입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발길로 바깥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고진수 동지의 복직부터 문제를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한학원은 즉각 정리해고를 처리하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신경 써주시고 반드시 복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학재단은 이런 비윤리적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특히 오는 9월 12일 날 예정된 교섭은 대한학원이 마지막 결단을 할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실제 형식적 책임은 대한학원에 있습니다만 실질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 책임을 또다시 회피한다면 앞으로 사회적 저항과 더 큰 연대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발언 듣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송성영 대표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어디 발언 가서 짧게 해달라 그러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는 길게 해왔는데 짧게 요점만 연대 발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 대표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공동대표 맡고 있는 송성영입니다. 2024년 9월 5일 천일 기자회견에 세종대학교 앞에서 할 때 그때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대표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1년이 지금 딱 지난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 투자개발이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생업을 잃고 그랬지만 세종호텔의 노동자들은 2021년 이후 3년 9개월 동안 고난의 투쟁을 오늘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일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길고 긴 시간을 왜 고단한 투쟁을 길에 걸어왔는지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었지만 진짜 명분은 노동자를 터부시하는 부도덕한 자본의 속내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사건은 단순한 12명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노동자 인권 보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중요한 기업의 책임은 무시한 채 재난 상황을 기회 삼아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무력화하는 것에 몰두하는 악습을 꺼내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고 하는 노동자 생존권을 우선시한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의 시민사회단체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서 3년 9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자유를 지키고 노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하루속히 고진수 지부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날까지 가열찬 투쟁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대 발언 시간입니다. 광장의 시민을 대표해서 김진아 연대시민님, 대학생을 대표해서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 동아리 신규현 대표님 발언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호텔 부당해고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해온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순간에도 마음을 함께하는 연대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 동지들 투쟁에 연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시기 정리해고된 조합원 12명 중 6명 복직 요구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기준으로 208일째 고진수 지부장님의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폭염과 가뭄인 곳이 있습니다. 고공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요? 장기화된 고공농성으로 시민과 원로들, 사회단체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투쟁은 끝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고공에 올라간 지부장님을 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셔서 차마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직적 탄압, 성과 연봉제 강제 도입,
외주화, 비정규직 전환 등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작업 조건 개선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두 걸음도 채 못 걷는 공간에 눕기도 불편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의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존엄, 정리해고의 부당함, 그리고 노동자의 자리 회복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세인 대표를 비롯하여 사측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직을 기다리는 해고자들의 삶은 멈춰 있고 그들의 가족과 생계는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12일에 이루어지는 교섭이 이 고통을 끝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대화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이고 돌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측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종호텔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교섭 투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2일 교섭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그리고 12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리는 세종호텔 투쟁승리 결의대회 많은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교섭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와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이 거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마음 깊이 함께하며 이 투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으로 이겨낸 지금 이 교섭이 사측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할 부당 해고자의 복직과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견뎌낸 시간만큼 시민들은 진심으로 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호텔 노조의 투쟁은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 즉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봅니다.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세종호텔 고공농성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라. 해결하라. 투쟁. 두서없는 긴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심규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광장을 지킨 대학생입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지키며 제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2월 15일 11차 범시민 대행진, 수많은 광장의 불빛들이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지부장을 만났던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날 우리는 외쳤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세종호텔 복직하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 특검이 바쁘게 움직이는 지금 광장의 외침을 이어가는 것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입니다.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주놈이 받들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주놈이 받들겠다고 말하는 빛의 혁명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에게 지난 광장을 지켜온 청년, 대학생이 명합니다. 대통령이 세종호텔 문제 책임지고 나서십시오. 사법개혁,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세종호텔 2심 방청연대를 했습니다. 그날의 그 잊을 수 없는 차디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 주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한 노조원의 표적한 부당해고였음에도 코로나 핑계를 대며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악질 사장 주명권의 손을 들어주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것을 바꿔내는 게 사법개혁이고 사법정의입니다. 사법정의를 이 사회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 그간 사법부가 권력을 향유하며 노동자를 쥐어짜냈던 그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게 사법정의,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는 지금의 세상에서 대통령이 책임있게 나서십시오. 세종호텔 고공농성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하늘로 올라가는 세상에서 대학생이 꿈꿀 사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꿈꾸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노동자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간절히 꿈꾸어 봅니다. 광장을 지켜온 청년이 꿈꾸는 세상은 청년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미래, 그 출발은 하늘 위 노동자들이 다시금 두 발로 땅을 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대학생들은 다가오는 12일 금요일 교섭 자리에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교섭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그리고 대항학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투쟁!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고진수들 땅으로,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네, 피켓을 바꿔주세요.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네, 기자회견 시작 때부터 전화통화로 연결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 폭우를 견디며 오늘로 208일 온몸으로 기적같은 고공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만들겠다는 연대의 마음으로 모십니다.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 고진수 지부장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스피커폰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 정리고철의 배구자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 208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지부장 고진수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함께 진행했던 세계사업장의 동지들이 지금 100일 가까이, 6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려간 그 동지들의 상황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여전히 그 투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터로 돌아가도 또는 여전히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투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말해주듯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해고, 이런 상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생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이런 부당한 해고에 맞선 싸움은 쉽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활이, 주변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야지만이 겨우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지 말을지 그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부당한 상황을 또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호텔 사례만 보더라도 280명 정규직으로 일하던 그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20명의 정규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도 하청 노동자들 포함해도 7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텔 매출은 객실 영업만으로도 이전에 어떠한 시기보다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코로나 이전에도 객실 부분만 월 평균 8억 9억이면 아주 매출이 좋다라는 월간 매출액입니다. 하지만 최근 거의 12억, 13억을 월 매출로 찍고 있습니다. 객실 매출만으로. 그러면 평균 객실 매출만 월 5억 원 가까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재단이사회는 이제 3년 9개월 만에 해고자들의 복지관을 마련하라는 회의를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종호텔 대표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종호텔 대표이사는 대학원 재단이사회가 결정한 안을 따라서 해고자들의 복지안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 안은 세종호텔 연회장 영업 재개를 통해서 떨어진 호텔 등급도 다시 회복하고 해고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이전 200명 넘게 일하던 그 일터를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재단에 정부는 막대한 돈을 재정을 투입하고 관리 감독하고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회에 나왔을 때 괜찮은 일자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이처럼 수익만을 목적으로, 아니 그 수익 목적에도 해고자 복직을 통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혐오에 거기에만 매달려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면서 말했던 우리가 민생 안정을 얘기하는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런 사회,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지는 세종호텔이 해고자들 복직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영혼으로 저희들이 이만큼 싸워왔고 이제 조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경영진들은 100% 지분을 가진 세종대학교 대학원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따라서 복지관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터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더 큰 힘으로 12일날 엉뚱한 안을 가지고 경영진들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일터로 돌아가는 투쟁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고진수 동지에게 힘찬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입니다. 진보 정당들이 세종호텔 문제에 한마음으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노동당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님, 김용현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종호텔 문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 연대 기자회견문입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노사교섭 성실이행,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추운 겨울 찬바람을 뚫고 세종호텔 고진수 해고자가 고공으로 올랐다. 거대 사학재단과 자본에 맞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고공으로 올라야만 했다. 법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의 편이었기에 고공으로 올라야만 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했기에 고공으로 올라야만 했다. 고공에서 시린 눈바람을 견디며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도로 위에 200일 넘게 사람이 매달려 있다. 노조 탄압에 맞서 15년, 정리해고에 맞서 3년이 넘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투쟁이지만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세종호텔도, 진짜 사장 주명건과 대항학원도, 노동자의 부당함을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부조차 답을 하지 않았다. 고진수 해고자의 투쟁에 연대하고 고공에 매달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농성장을 지키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15년의 투쟁 끝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좁은 구조물 위에서 생존의 위험을 받으며 폭염과 폭우 속에 하루하루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고진수 노동자에게 단 하루도 너무 가혹하다. 돌아오는 9월 10일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지금껏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사회적,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쳐온 세종호텔과 대항학원이 교섭에 나온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대항학원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는 사회적 요구와 연대로 만들어진 이번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200일 넘게 하늘에서 정리해고 차례를 외쳐온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호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디 이번 교섭에서 소탐 대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고 고진수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 역시 즉각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막은 광장의 힘으로 탄생하였다. 노동자 시민들이 만든 조기 대선으로 세워진 정부의 대통령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요구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 대격을 말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호텔과 대항원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 수 있게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네, 마지막 단어는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고진수를 땅으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처리하라. 하나,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호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전국에 있는 시민사단체와 노동조합, 광장의 시민들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8일 세종호텔 문제해결 촉구 시민사회 노동조합 시민 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퍼포먼스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9월 10일 금요일 3년 6개월 만에 세종호텔 노사교섭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연대의 힘으로 세종호텔 문제를 해결하자는 마음을 담아 무지개 희망의 비행기를 함께 날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좀 자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서 주세요. 두 발자국입니다. 대통령실은 뒤편에 있지만 기자분들의 요구는 앞쪽으로 날려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이렇고요.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하라 세 번 외치시고 함성을 지를 때 그때 비행기를 날리시는 겁니다. 먼저 날리시지 말고 한 번 날리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구호 외치고 함성 지르면서 하시고요. 기자분들은 자리 다 잡으셨나요? 네. 네, 연습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수를 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하라!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